혹시 요즘 들어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자주 드시진 않았나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막상 손은 안 움직이고 머리는 분주한데 현실은 자꾸 엇박자를 내고 왜 이렇게 흐름이 꼬이지? 혹시 나만 이런 걸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자꾸만 던지게 되셨죠?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지금 기운의 방향이 잠시 엇갈리고 있을 뿐이에요. 원숭이띠, 특히 무신생분들은 평소 추진력도 강하고 계산도 빠른 편이라 흐름이 막히면 답답함도 2배가 되는 거죠. 그럴 땐 오히려 결과보다 흐름을 먼저 읽어야 할 시기입니다. 기운이 흔들릴 땐 방향을 조율하는 감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읽고 다시 정비해 나갈 수 있을까요? 2025년 4월 갑진월은 목과 토의 기운이 충돌하면서 정체, 고립, 내면의 피로를 일으키는 달이었습니다. 계획은 있었지만 현실적인 실행력이 떨어지고 협업보단 혼자 짊어진 과제가 많았죠. 기운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 감정도 이유 없이 처지고 사람과의 거리도 멀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이어진 5월 신사월은 금의 날카로움이 전면에 드러났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민감해지고 내 감정에 칼을 들이대는 듯한 날들이 이어졌죠. 성과에 대한 욕심은 커졌지만 정작 몸도 감정도 소진돼버리는 흐름이었고요. 이제 6월, 임수와 오화가 팽팽히 맞서는 임오월이 찾아옵니다. 물과 불이 대치하는 이 시기엔 의지와 감정이 충돌하기 쉬워 결정장애와 불안이 동시에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기회이자 전환점입니다. 무신생의 금기운은 수와 화 사이에서 시험받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내 강점을 더 단단히 다듬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결과보다 흐름을 먼저 읽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조용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운세라는 건 단순히 띠나 출생연도로만 완전히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성별, 양력과 음력, 생일, 태어난 시간, 그리고 이름의 한자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보다 정밀한 운세 해석이 가능하죠. 오늘 드리는 운세는 출생연도와 띠를 중심으로 흐름을 살펴보는 기본적인 참고용 분석입니다. 개인의 사주 구조에 따라 체감하는 운세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 마음의 나침반처럼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6월 운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 자신에게 한마디 건네볼까요? 잘해왔어. 이 말 한마디가 당장의 보상은 아닐지 몰라도 헛되게 살진 않았구나, 누군가는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그런 마음을 조용히 안겨줍니다. 그러니 오늘은 누군가가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잘해왔어, 그렇게 인사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운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제 그 따뜻한 마음을 안고 6월 임오월의 기운이 어떤 방식으로 펼쳐질지, 그리고 그 안에서 무신생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6월 임오월은 외부 활동이 활발해지고 사람들 사이에 접점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안엔 감정적 압박과 미세한 에너지 충돌이 숨어 있어요. 이번 달은 외형은 분주하지만 내면엔 압박과 피로가 겹치는 시기입니다. 특히 감정 소모가 예상 외로 커질 수 있어요. 이런 상극의 에너지 속에 우리 무신생, 즉 1968년생 원숭이띠분들은 중간에서 그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조금은 고단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무신생은 무토, 산처럼 든든한 흙의 기운을 타고났어요. 의지가 단단하고 계획을 세우면 묵묵히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신금의 기운, 즉 가을의 금기운을 타고나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냉정한 분석력도 뛰어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오월은 그 장점을 잘 쓰기엔 다소 방해가 많은 구조예요. 물은 무토를 침식하려 들고 불은 흙을 덮어버리려 하니까요. 그 사이에 낀 흙, 즉 무신생은 기운이 이리저리 분산돼 마음은 바쁜데 몸은 늘어지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막상 손이 안 움직이는 애매한 흐름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한 시청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업무는 잔뜩 쌓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하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질 않아요. 이 말이 바로 지금 임오월의 기운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사례 아닐까요? 외부 활동은 많아지고 사람을 만나거나 문서, 업무 처리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생기는데 정작 마음은 자꾸 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흐름입니다. 이럴 땐 억지로 무언가를 앞당겨 하려 하지 마세요.
일정을 조금 나누고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현실적으로 나눠보는 게 좋아요. 특히 불필요한 만남이나 SNS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환경은 이번 달엔 피로감을 배로 만들 수 있으니 이건 꼭 필요한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이 무신생의 기운을 지켜주는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무토는 원래 자기 원칙에 충실하고 틀을 잘 벗어나지 않는 타입이지만 이번 달엔 그 틀을 조금은 느슨하게 푸는 게 좋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돼보다 이번엔 이렇게도 해보자라고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면 의외의 기회가 사람을 통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동안 엇갈렸던 흐름도 서서히 풀려갈 수 있어요. 결국 이번 이모월은 무신생에게 있어 힘을 쓰는 달이 아니라 힘을 빼는 달입니다. 고집 대신 유연함, 억제보단 흘려보냄, 그것이 바로 이 복잡한 기운 속에서 행운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거예요. 이제 이 이모월의 기운 속에서 돈의 흐름, 즉 재물운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1968년생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에게 이번 6월은 단순히 수입이 늘고주는 문제보다 돈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꽤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무신생은 무토, 즉 산처럼 단단한 흙의 기운을 타거나 기본적으로 재물에 대한 감각이 신중하고 안정적인 편입니다. 한번 움켜쥔 돈은 흘려보내기보다 붙잡아 두려는 성향, 즉 지키는 힘이 강하죠. 하지만 이번 이모월은 좀 다릅니다. 하늘의 임수는 무토를 적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땅에 오하는 흙을 달구며 충동적인 감정 소비를 자극하는 구조예요. 그러니 지금은 평소답지 않게 감정적 소비나 급한 결정이 재물의 흐름을 어지럽힐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한 남성 시청자분은 갑자기 목돈이 생겨 단기 투자에 나섰는데 그날따라 감이 좋지 않았지만 이번엔 느낌이 맞겠지 하고 들어갔어요. 결국 손실을 보고 나니 내가 왜 그랬나 싶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이 사례처럼 지금은 수입보다 심리적 동요가 재물운을 더 크게 흔드는 구조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정보가 잘 보이지 않고 소문이나 주변 말에 휘둘리기도 쉽죠. 무토는 원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이 있지만 이번 달엔 정보 과잉과 내면의 불안이 겹치면서 판단력의 초점을 잃기 쉬운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재물운의 핵심 키워드는 지키는 자가 이긴다입니다. 새로운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기존 자산의 흐름을 단단히 관리하고 특히 반복적으로 새는 소모성 지출부터 점검해보는 것이 실제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투자는 단기보다 장기, 즉 3달 이상을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하고요.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보다는 현금 흐름이 뚜렷한 실물 기반의 투자에 기운이 더 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부채나 신용 관련된 문제는 작은 금액이라도 정리하는 것이 기운의 누수를 막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언젠가 갚지보다는 지금 한 줄이라도 정리하자는 자세가 운세 흐름을 반전시키는 실마리가 되기도 해요. 이번 달 재물 기운을 더 부드럽게 돕는 궁합띠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소띠는 같은 토로서 기운을 단단히 받쳐주며 재정 감각에 신중함을 더해줍니다. 돼지띠는 수의 기운으로 무토의 과열된 욕심을 식혀주고 감정 균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요. 토끼띠는 목의 유연함으로 금전 흐름을 부드럽게 중재하며 정보 해석력과 판단력을 높여주는 궁합입니다. 이번 이모월 재물은 새로움이 아닌 안정과 균형을 중심에 두었을 때 가장 안전하게 복을 머물게 할 수 있어요. 감정도 중요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운도 제대로 피지 못하죠. 2025년 6월 이모월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몸의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말 것. 무신생은 무토, 흙 중에서도 산처럼 단단한 기운을 지닌 띠입니다. 체력도 기본적으로 강한 편이고 웬만한 스트레스나 피로쯤은 그냥 넘기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이런 기운일수록 늦게 반응하고 한번 무너지면 크게 무너진다는 특징이 함께 따라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피로와 열기로 가득한 상태. 이번 달엔 바로 그 속 건강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왜냐고요? 이모월은 임수와 오화, 즉 차가운 물기운과 뜨거운 불기운이 서로 충돌하는 강한 상극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기운이 서로 맞서다 보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우리 몸속 순환계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특히 이번 달은 소화기와 비위, 심장 쪽의 기운 흐름이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소화불량, 답답함, 속쓰림, 묵직한 체중감,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기 쉽고요. 심한 경우엔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나 밤중에 자꾸 깨는 증상도 겪게 될 수 있어요. 한 여성 시청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며칠 전부터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진 않는데 한숨이 자꾸 나와요. 밤에는 괜히 중간에 깨어서 잠이 끊기기도 하고요. 이런 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기운의 충돌이 몸을 먼저 건드리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예요. 그럴 땐 억지로 버티기보다 몸의 리듬을 다시 조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먼저 생활 리듬을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기본이에요.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고정하는 것만으로도 몸 안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일 2030분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정체된 기운을 흘려보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식단도 관건이에요. 이번 달엔 특히 찬 음식, 얼음 음료, 매운 자극 등은 기운을 거칠게 만들 수 있으니 가능한 한 피하고 따뜻한 죽, 구운 채소, 양파, 생강차 같은 속을 편안하게 하는 식품 위주로 메뉴를 짜보세요. 특히 무신생은 위장 쪽이 무너지면 그 여파가 간이나 폐, 다른 장기로도 연쇄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과식은 절대 금물, 배부름보다 가벼운 포만감이 이번 달의 건강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요즘 마음이 무겁다, 의욕이 안 난다, 괜히 예민하다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그건 단순히 기분이 아닌 몸의 기운이 소모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럴 땐 머릿속을 위로하는 것보다 몸을 먼저 쉬게 해주는 게 훨씬 빠른 회복의 길이 됩니다. 결국 이번 6월 이모월은 치료보다 예방, 고치기보다 지키기가 훨씬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잠깐의 무리가 긴 회복을 부를 수 있는 달이니 지금은 내 몸을 아껴줄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보세요.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몸을 위한 시간으로 투자한다면 이번 달은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고 평온하게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현실에서 가장 예민하게 체감되는 운, 바로 일과 직업입니다.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선 누구라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죠. 특히 1968년생, 올해로 50 중반을 맞은 무신생분들에게 2025년 6월 이모월은 단순한 직장 생활이 아닌 인생 후반의 방향을 정리하는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년을 앞두고 이제 뭘 해야 하지? 하는 고민에 빠져 있고 또 누군가는 이미 조직을 떠난 뒤 다시 일할 수 있는 길을 찾고 계시죠. 혹은 여전히 현장에서 버티고 있지만 조직 내 위치가 애매해져 그냥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이번 이모월은 중요한 신호를 던집니다. 하늘의 임수는 무토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땅에 오하는 내부 에너지를 뜨겁게 달구는 구조입니다. 겉보기엔 아무 일 없어 보여도 속에선 매일같이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는 의문이 계속해서 올라올 수 있어요. 한 남성 시청자분은 성과는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게 허탈하고 나만 뒤처진 느낌이 자꾸 들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허탈감, 이 길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땐 이미 기운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무턱대고 움직이기보단 준비된 변화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정년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퇴직 후 삶의 틀을 구상해 보셔야 해요. 전업 은퇴보다는 하루 몇 시간씩 기여하거나 지식을 나누는 역할로 자연스럽게 흐름을 이어가는 방식이 기운을 지켜주는 좋은 전략입니다. 아직 조직에 계신 분이라면 지금은 기술보다는 영향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하느냐보다 나로 인해 어떤 흐름이 바뀌느냐가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되는 흐름이죠. 그렇기에 후배, 동료와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피드백 하나가 당신의 존재감을 예상 외의 방향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한편 이미 퇴직하셨거나 새로운 일을 찾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달은 너무 완벽한 조건을 찾기보다 일단 한번 해보는 것에서 작은 기회를 찾는 흐름입니다. 내 기준에 안 맞는 일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 다시 자신감을 찾고 예상 외의 인맥이나 정보가 들어올 수 있는 달이거든요. 무토는 본래 고집이 강한 기운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그 고집을 살짝 내려놓고 조금 열린 채로 세상을 보는 자세가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게 해줄 겁니다.
결국 이번 이모월의 직업운은 정체처럼 느껴지지만 움직이면 열리는 흐름입니다. 지금 내 자리가 흔들려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흔들림이 움직여야 할 시기를 알려주는 자연스러운 기운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보다 점검, 무작정 도전보다 작은 실천과 조정을 택해보세요. 그게 바로 직업운을 다시 살리고 삶의 중심을 지켜줄 가장 현실적인 열쇠가 되어줄 겁니다.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게 인생이죠. 그만큼 인간관계는 언제나 우리 마음을 가장 복잡하게 만드는 주제입니다. 이번 6월 이모월은 1968년생 무신생분들에게 그 인간관계의 미묘한 파동이 더 진하게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무신생은 무토, 흙 중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기운입니다. 겉으론 단단하고 크게 동요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사실 내면의 감정 기복은 상상보다 훨씬 깊고 조용히 흔들리죠. 이번 달은 하늘의 임수와 땅의 오화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무토를 상극의 기운으로 흔드는 구조입니다. 즉 말투나 표정, 작은 기분의 변화가 서로에게 오해로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뜻이죠. 최근 한 시청자분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사 동료에게 던진 말 한마디가 며칠 뒤 전혀 다른 의미로 퍼져 있었어요. 저도 당황했고 그 사람도 상처였겠죠. 오해란 게 이렇게 쉽게 생기더라고요. 바로 이게 이번 이모월의 특징이에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에겐 비수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사소한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깊이 다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이럴 땐 대화의 속도보다 온도가 중요합니다. 말을 줄이는 것보다 말의 결을 부드럽게 다듬는 것이 관계를 살리는 기술이 되는 달이에요. 한 톤 낮은 목소리, 짧은 한숨 뒤에 확인 질문, 혹시 그렇게 들릴까봐 걱정돼요 같은 말이 이번 달엔 오히려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정 거리두기입니다. 상대의 감정이 내 감정처럼 들어오더라도 이건 내 기분이 아니라 상대의 불안이구나 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연습이 이번 달에는 꼭 필요해요. 무토는 원래 틀을 잘 지키는 기운이지만 지금은 그 틀을 살짝 내려놓고 부드럽게 흘려보낼 수 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걸 지킬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말보다 눈빛과 호흡이 더 중요하고 연인 사이에선 표현이 어색해질수록 작은 제스처 하나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가족과는 대화는 줄이되 듣는 시간을 여는 방식이 갈등을 줄이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감정 기복을 부드럽게 조율해주는 궁합기로는 돼지띠, 토끼띠, 소띠가 좋습니다. 돼지띠는 무토의 감정을 식혀주는 정서적 완충작용을 해주고 토끼띠는 화의 기운을 유연하게 중재해 감정 표현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소띠는 같은 토의 기운으로 현실적인 공감과 안정감을 주는 띠예요. 이번 이모월 무신생에게 있어 대인관계는 복잡하고 피곤해 보일 수도 있지만 조금만 온도를 낮추고 말보다 마음을 먼저 듣는다면 생각보다 따뜻한 변화가 조용히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게 참 묘하죠. 가까워질수록 더 어렵고 마음을 나눌수록 기운에도 더 크게 반응하게 되니까요. 2025년 6월 이모월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에게 이번 달의 연애와 결혼 운은 사랑의 방식보다 감정의 간격을 어떻게 좁히느냐에 더 큰 의미가 담긴 시기입니다. 무신생은 무토, 흙 중에서도 중심을 잡는 기운을 지닌 띠예요. 연애든 결혼이든 한번 마음을 주면 쉽게 흔들리지 않고 책임감 있게 관계를 이어가려는 성향이 강하죠. 하지만 동시에 감정을 말로 풀어내는 데는 조금 서툴 수 있습니다. 특히 생각이 많아질수록 속내는 더 단단히 감추고 괜찮은 척하게 되는 기운이기도 해요. 이번 이모월은 하늘의 임수와 땅의 오화가 서로 맞서는 구조입니다. 물기운은 내 감정을 무겁게 짓누르고 불기운은 내 안의 감정을 뜨겁게 달구니 관계 속 작은 오해도 쉽게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예요. 한 기혼 여성 시청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이 별말 안 했는데 괜히 혼자 서운하고 며칠을 말없이 지냈어요. 생각해보면 별일도 아닌데 요즘은 자꾸 혼자 마음이 무너져요. 이처럼 실제 사건보다 내 감정의 파동이 관계 전체를 흔들게 되는 게 이번 달 기온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특히 연애 중이거나 새로운 인연을 앞둔 분들에게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요. 이번 달은 감정의 진폭이 커서 처음에 호감이, 서운함, 거리감 또는 불신으로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앞선다고 해서 말이나 행동까지
그 속도로 따라가면 안 돼요. 감정은 빠르지만 관계는 천천히. 그게 이번 이모월의 가장 중요한 연애 공식입니다. 말보다 눈빛, 설명보다 배려, 의도보단 태도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표현의 밀도보다 표현의 온도를 조절하는 게 오해를 줄이는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흔들릴수록 나의 기준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려는 시도 그 자체가 관계의 온도를 한결 따뜻하게 바꿔줄 수 있어요. 명리학적으로도 무토는 물과 불 사이에서 가장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럴 땐 조화를 잡아주는 목수, 토의 기운과 함께할 때 관계는 훨씬 안정감을 찾습니다. 궁합띠로는 토끼띠, 돼지띠, 소띠를 추천드려요. 토끼띠는 목의 기운으로 불의 과열을 유연하게 조절하고 감정 전달을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돼지띠는 수의 기운으로 무토의 무거운 긴장을 식혀주고 정서적 안정감을 더해주는 파트너예요. 소띠는 같은 토의 기운으로 무토의 깊은 속마음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줄 수 있어요. 이번 6월 관계에 있어선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마음을 맞춰가는 속도가 결국 진심을 더 잘 전달하는 길입니다. 특히 무신생처럼 한 번 주면 오래가는 사랑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번 달은 내 감정보다 상대의 반응을 한 번 더 살펴보는 지혜가 사랑을 지키는 힘이 될 거예요. 가까울수록 더 어렵고 복잡해지는 게 가족이죠. 그래서일까요? 사랑하니까 더 쉽게 상처받고 서로 잘 안다고 믿기 때문에 말투 하나에 반응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더 자주 생깁니다. 2025년 6월 이모월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에게 이번 달 가족운은 역할의 부담과 감정의 간극, 두 개의 파도가 동시에 출렁이는 시기입니다. 무신생은 무토일간 흙처럼 단단하고 중심을 지키는 기운이죠. 특히 가족 안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역할의식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하늘의 임수가 무토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땅의 오화가 내면의 반응을 뜨겁게 달구는 구조입니다. 명리학적으로도 무토는 외부 자극엔 강하지만 수와 상극이 동시에 작용할 때엔 내면이 흔들리고 기운이 분산되기 쉬운 시기죠. 즉 책임은 늘어났는데 그 책임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 그 마음은 더 허전해지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서운함이 증폭되기 쉬운 기운입니다. 한 남성 시청자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이 툭 던진 말 한마디에 속이 너무 상해서 말도 섞기 싫더라고요. 그땐 진짜 서운했어요. 이런 감정은 단지 말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 내 자리를 모른 척한 것 같았다는 기운의 반응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입장에선 별 생각 없이 한 말일 수도 있지만 무신생의 입장에선 수십 년 쌓인 책임감과 헌신이 단 한마디로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현실적이고 논리 중심의 태도가 어르신들에겐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무토는 틀과 기준을 중요시하는 기운이라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정리하려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번 달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보다는 그땐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런 공감형 언어가 갈등을 줄이는 큰 역할을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더 민감해질 수 있어요. 서로 너무 잘 알다 보니 말을 줄이게 되고 그 생략이 무관심으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그거 어제 말했잖아. 아, 안 듣고 있었구나.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작은 오해도 커지고 그 감정이 응어리로 남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번 달엔 정보보다 정서, 반응보다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형제 자매 간에는 금전, 상속, 부모 부양 같은 현실적인 이슈에 감정이 얽혀 돌발적인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요. 이럴 땐 말을 아끼고 먼저 분위기를 읽는 자세가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됩니다. 결국 이번 이모월 가족과의 관계에서 무신생이 기억해야 할 건 서로 잘 아는 사이일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이라서 쉽게 던진 말, 익숙해서 생략한 말투가 이번 달엔 부메랑처럼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은 말보다 표정, 정보보다 마음, 옳고 그름보다는 느낌의 결을 맞추는 것이 가족의 울타리를 따뜻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기운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궁합띠도 있습니다. 돼지띠는 수의 기운으로 무토의 과열된 감정을 식히고 정서적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띠입니다. 토끼띠는 목의 기운으로 오화의 불기운을 부드럽게 조율하며
소통의 온도를 낮춰줍니다. 소띠는 같은 토의 기운으로 무신생의 책임감과 감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현실적인 공감대를 만들어주는 궁합입니다. 이번 6월 가족이 때론 버겁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중심엔 늘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마음만은 잊지 마세요. 감정이 높아질수록 한 톤 낮은 말, 한 번 더 쉬어가는 호흡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를 다시 따뜻하게 지켜줄 겁니다. 운이라는 건 가끔은 아주 조용하게 아무렇지 않은 일상 속 틈새처럼 스며듭니다. 2025년 6월 이모월 무신생 원숭이띠에게 이번 달은 바로 그런 의외의 행운이 깃들 수 있는 은근한 기운이 도는 시기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볼 때 무신생은 무토일간 흔들림 없는 중심성과 현실 감각을 지닌 기운입니다. 그만큼 예측 가능한 흐름을 선호하는 편이죠. 하지만 이번 달은 다릅니다. 하늘의 임수가 감정을 자극하고 땅의 오화가 행동을 밀어붙이며 무토를 동시에 흔드는 구조예요. 기운이 요동칠수록 오히려 그 틈새로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불쑥 들어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한 남성 시청자분은 로또는 매주 같은 요일에 사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지하철역 앞에서 다른 요일에 하나 샀어요. 신기하게도 5등에 당첨됐죠. 그냥 기분 따라 샀을 뿐인데 하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런 흐름입니다. 틀에서 벗어난 우연, 예상 밖의 작은 선택이 행운을 끌어들이는 구조. 이번 달엔 평소 하지 않던 길로 산책을 하거나 가던 카페 대신 새로 생긴 곳에 들러보는 것처럼 작은 변화 속에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명리학적으로도 이모월은 무토에게 수화상극의 도전과 함께 기운의 전환점을 제공합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직감과 살짝 열어둔 마음이 운의 방향을 부드럽게 틀어주는 거죠. 이달의 행운 번호는 4, 5, 6, 9, 10, 19. 각각 금, 토, 수의 기운을 대표합니다. 금은 날카로운 판단력과 통찰력, 토는 안정성과 지속력, 수는 유연함과 직관을 의미해요. 무신생이 가진 중심성과 연결해보면 이 세 기운을 함께 조합했을 때 행운이 흘러들 틈을 만드는 균형의 조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4910은 판단과 기회를, 5619는 지속력과 유연함을 뜻하는 조합입니다. 기회를 택할 땐 직감과 구조 둘 다 놓치지 마세요. 그게 이번 달의 핵심 팁입니다. 행운의 색상으로는 하늘색, 밝은 베이지, 금빛이 은은하게 감도는 아이보리 계열이 좋아요. 시선이 편안해지고 기운을 흐트리지 않는 색감들이 좋은 흐름을 더 오래 머물게 해줍니다. 행운 소품으로는 은색 키링, 유리 소재의 브로치, 손목에 가볍게 차는 라벤더빛 팔찌 등이 작은 에너지 정리를 도와줄 거예요. 그렇게 일상의 감각을 조금만 새롭게 열어보는 것, 그게 바로 이달의 행운 활용법입니다. 그리고 이 기운을 부드럽게 지지해주는 궁합띠도 있어요. 돼지띠 수의 기운으로 무토의 열기를 식히고 부드러운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소띠 같은 토 기운으로 무토의 중심을 더욱 단단하게 지탱해주며 행운이 흘러들 때 그릇을 놓치지 않게 해줘요. 토끼띠 목의 기운으로 화를 부드럽게 조절하며 감정의 진폭을 낮추는 조율자 역할을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이모월 1968년생 무신생분들에게 행운이란 건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다가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저 잠깐 멈춰서 다른 길을 한 번 더 바라보는 것. 그 작은 시선 전환이 생각지도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이번 달 예정된 계획보다 예상 밖의 여백을 한 뼘만 열어보세요. 그 안에 진짜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모월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1968년생 무신생 원숭이띠분들에게 이번 달은 겉으론 평온하지만 속으론 흔들림이 큰 겹겹이 눌려있던 기운들이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오르는 전환점 같은 시기입니다. 하늘의 임수는 무토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지지에 깔린 오화는 감정을 달구며 일상의 리듬을 미묘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결국 이 이모월은 마음은 복잡한데 겉으론 아무 일 없는 듯 넘어가야 하는 내면의 이중 구조가 강하게 작동하게 되죠. 직업운에서는 겉보기엔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작은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의 방향성과 내 안의 동기가 맞닿아 있는지 점검해보는 것, 그게 승진과 기회운을 끌어오는 첫걸음입니다.
재물운은 수입과 지출의 구조보다 심리적 균형이 핵심입니다. 정보나 외부 자극에 흔들려 무리한 투자를 하기보다 지금 내 손안에 있는 것부터 점검하고 정리하는 게 진짜 행운을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건강운은 몸이 먼저 반응하는 달입니다. 소화기계 불편, 수면질 저하, 가슴 답답함 같은 작은 신호들이 반복된다면 휴식과 루틴 정비로 몸의 리듬을 되살려야 할 때입니다. 대인관계운은 말보다 표정, 행동보다 뉘앙스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해를 줄이고 관계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선 이해받고 싶다보다 먼저 이해해보자는 마음가짐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연애운은 감정은 뜨겁지만 표현은 어색해질 수 있는 시기예요. 특히 기혼자의 경우 소소한 다툼보다는 서운함이 누적되는 조용한 갈등이 쌓일 수 있으니 따뜻한 한마디와 작은 배려로 마음을 자주 확인시켜주세요. 가족운에서는 세대 간 감정차, 역할 분담 문제, 묵은 감정이 엉켜 표면화되기 쉬우니 무조건적인 대화보다는 상대가 먼저 말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운운에서는 기회는 익숙한 경로보다는 조금 낯선 방향에서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보는 것이 작은 복을 당겨오는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번 이모월은 기운의 구조 자체가 불편하고 낯설 수 있지만 그 불편함 속에 새로운 전환의 기회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흔들리더라도 괜찮아요. 흔들림 끝에서 자신만의 중심을 찾아가는 과정이 곧 운의 재정립이니까요. 지금 느껴지는 작은 불편함은 더 나은 방향을 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너무 완벽하려 애쓰기보다 조금은 느슨하게, 그러나 중심은 잃지 않고 자신의 속도대로 걸어가 보세요. 이번 달은 감정은 조용히 다스리고 현실은 천천히 준비하되 기회가 올 땐 망설이지 말 것. 이 원칙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만 힘든 게 아니다. 이 말 한마디 마음속에 꼭 새겨두세요. 지금 이 시기도 결국 지나갑니다. 오늘 운세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화면을 2번 톡톡 눌러보세요. 사소한 이 행동이 믿음이 되어 기운이 되어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올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 품고 계신 소원 있으신가요? 그 소중한 마음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아요. 제가 아침마다 하나하나 읽고 함께 소원 성취하도록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6월 불안은 바람처럼 지나가고 당신의 진심은 강처럼 흘러 복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당신의 감정이 복이 되어 돌아오길, 마음이 무거운 날엔 하늘이 가볍게 감싸주길. 이번 6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